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2월 8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58%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35%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좀 이제 상승을 계속 이어가다가 조정이 좀 나왔고요. 코스닥도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2,400억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 2,100억 정도 매도하면서 코스피에서 양매도 진행되었습니다. 코스닥은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72억, 기관 투자자 560억 매도하면서 양매도 진행되었습니다. 자, 그 이상 지금 치고 나가지는 않고 있고요. 코스피는 계속 이 2530선 정도, 2540, 50선 정도, 이 정도 수준을 계속 저항선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121선까지도 왔고요. 하나씩 이제 골든 크로스를 이루어가며 전체적인 추세를 좀 전환하는 그림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글로벌 정세에 대한 그런 관망세로 코스피가 그 이상 지금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원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증시에 대한 가치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특히 코스피에서 좀 많이 이탈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코스피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환율이 중요한데 그 환율이 아직까지는 우리의 이 안도 범위 안에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연일 매수를 이어가는 듯 했지만 또 하루 만에 이렇게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여전히 코스피에 대한 유입이 확실하지 않다라는 것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그런 정책이 불확실성이 크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도 크고, 네, 그렇다 보니 여러모로 좀 이제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쉽사리 지금 들어오지 못하는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확실히 연기금 투자자가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지금 거의 매도 없이 매수를 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12월 26일, 24일 제외하고도 계속 매수를 해왔고요. 우리나라 증시에서 지금 연기금 투자자가 계속 매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 물량을 지금 연기금 투자자가 다 받고 있고요. 거의 한 3달 가까이를 지금 연속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물량을 한 번에 매입하지 않고 꾸준히 1,000억 정도씩 매수를 하고 있고요. 어느덧 이제 수조 원 가까이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740포인트고요. 꾸준히 마찬가지로 좀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반등 추세로 가고 있고요. 저점을 점점 높여가면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21선 돌파해서 지금 이제 코스닥은 좀 더 코스피보다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투자 수급은 오늘 매도가 좀 나오긴 했는데 확실히 매수 매도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그래서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가 좀 코스닥에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유입이 계속 이어지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는 다우 나스닥은 1%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니케이도 0.7% 떨어지면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이제 상해 증시는 1% 정도 올라갔습니다. 환율이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9.3원 정도 올랐고요. 1,456원으로 올라갑니다. 자, 쌍바닥 형태로 다시 지지를 하고 또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고요. 아무래도 이제 어제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점을 낮춰가면서 내려가는 추세가 오래가지 못하네요. 그래서 61선 지지하면서 또 환율이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에는 또 계속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에 대한 상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10시 반에 발표가 되었죠. 미국의 1월 고용지표가 발표되었는데요.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이 발표한 1월 미국의 비농업 신규 일자리 수가 14만 3천 건이 증가해서 이코노미스트들 대상으로 조사한 16만 9천 건 증가에는 못 미쳤다. 그러나 평균 임금 예상보다 이제 평균 임금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실업률도 4.1%에서
4%로 하락을 하는 등 고용 지표에 전반적으로 이 경고 신호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라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임금도 지금 전년 대비 4.1%, 전월 대비 0.5% 증가를 하면서 다우존스 전망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전에 발표된 이제 CPI 지표라든지 PPI 지표라든지 PCE 지표라든지 이런 모든 지표들이 지금 예상치에 부합은 했지만 서서히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PCE 지표도 2.8%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3%대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발표된 이 고용 지표가 임금이 높아지고 실업률이 줄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CPI 지표, PPI 지표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PCE 지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마찬가지 이제 2월 달에 CPI 지표, PPI 지표 차례대로 발표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고용 지표가 강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 지표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고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또 한 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달러 지표가 올라갔고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또 치솟았고요. 우리나라 원달러에 대한 환율도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트럼프는 또 이제 다음 주에 상호 관세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여러 국가 대비해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한국이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다음 주에 상호 무역과 관련된 발표를 한다. 이 조치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공정하게 대우받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계속 유럽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얘기를 해왔고 그 유럽에 대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 시기는 2월 10일에서 2월 11일 사이에 회의를 진행하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제 진행한다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보편 관세를 지금 이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호 관세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다음 주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또 치솟으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또 커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또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크게 변동은 없었고요. 국제유가는 71달러 수준, 천연가스는 3.3달러 수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1,453원 정도로 또 올라갔고요. 다음 주에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라서 또 환율이 치솟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는 모든 국가 대비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압박감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은 좀 흔들림이 클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권 금리는 이제 4.49% 정도로 1.3% 정도 또 올랐고요. 잘 내려가던 추세에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올라갑니다. 고용 지표가 높았다는 것은 물가 지표가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고 물가 지표가 아무래도 계속 상승 추세에 또 있었기 때문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또 커진다. 거기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관세가 뭐죠? 결국에는 수입 물품을 관세를 매겨서 한다는 거죠. 그 관세가 이제 물가에 반영이 되면서 물가가 높아진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더 부각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려감으로 미국의 시장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고요. 다음 주에 또 한번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나라 증시에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간에 또 그게 해결이 될지 안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호 관세라고 해서 얼마나 이제 또 강하게 관세를 줄지 아니면 예상보다 약하게 줄지는 그것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딪혀 보던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그것을 회피하고 좀 지켜보다가 시작을 하든지 그런 식의 좀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2월 10일 정도로 시한을 주었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월요일부터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우려스럽기도 한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시장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네, 다음 주는 또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이 되면서
어떤 식의 또 움직임이 있을지 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800원 하락해서 3.3% 하락했고요. 23,2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100원 정도 올라가면서 진행되었는데요. 뭐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금요일은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이제 시작부터 급락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생각보다 많이 하락을 했었죠. 5% 가까이. 그리고 관련 종목들도 좀 다 같이 눌러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만 해당된 것도 아니고요. 미국의 해외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도 좀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우리나라만의 그런 악재 때문에 이렇게 증시가 떨어졌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런 원전 테마에 좀 이제 하락세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락 이전에 트럼프가 유가를 이제 낮추겠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거기에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아무래도 미국의 대체 에너지 중에 하나인 SMR 관련 종목들이 크게 하락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상승을 좀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이제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폭의 상승 이후에 또 한 번의 상승을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다지는 그림이 좀 나오기도 하거든요. 평소에 이제 상승 차트를 보시면은 자주 그러는 거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단계가 온 것 같고, 그래도 22,000원으로 아직 진입하지 않았고요. 그 위로 지지를 하면서 진행 중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쌍바닥 형태의 그림은 그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올라가면서 좀 더 이제 다지면서 21선을 끌어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하필 이제 2월 10일쯤에 또 트럼프가 보편 관세를 대체할 수 있는 상호 관세를 또 발표한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전체적인 시장을 계속 위축시키도록 이끌지만은 않을 거기 때문에 일시적인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전처럼 또 빠르게 하락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한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관세 발표 이후에 좀 이제 흔들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 분위기가 좀 잘 해결이 되면 다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은 오늘 이제 870만 주 정도 나왔고요. 조금 뭐 늘긴 했지만 마찬가지 뭐 크게 중요한 거래량 아니죠. 1,500만 주, 뭐 3,000만 주, 이 수준 이상으로 좀 나와주면서 움직여 줘야지만 지금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3,000원, 24,000원 근처에서 계속 횡보를 하는 수준이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 내렸지만 크게 뭐 저는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종목들도 다 그랬고요. BHI도 좀 많이 내리다가 실적 발표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적 발표 때 바짝 상승했다가 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BHI는 특히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발표가 되었고 상당히 좀 좋게 나왔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있죠. 근데 두산 밥켓에 대한 그런 이제 실적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연결 실적은 아무래도 좋지 않을 것 같고요. 개별 실적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실적 발표가 끝나고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3월이 오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고, 그래서 이번 이제 시장 흔들기가 좀 빨리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네, 트럼프가 관세를 좀 적당히 매기고 넘어갔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고는 23만 주 정도 되었고요. 전날보다 5만 주 정도 늘어서 잔고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공매도 잔고도 계속 20만 주 수준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중요하게 볼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투자 수급을 안 봤네요. 수급을 보게 되면 이건 BHI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38만 주를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19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뭐 이틀 정도 다시 매수를 진행해 주었고 금융투자보험 투시는 조금씩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도 18만 주 매도를 하면서 오늘 주요한 매도 세력은 사모펀드 쪽이었죠. 항상 주가가 좀 빠르게 내려간다 싶을 때는 이 사모펀드가 주로 매도했을 때가 그렇고요. 좀 찍어 눌린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나머지 이제 연기금 투자자는 또 계속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크게 매도를 연속적으로 하지 않고 다시 매수를 메워주면서 꾸준히 두 투자자는 두산에너빌리티에 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지분을 계속 확보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이 정도로 좀 진행되었고요. 주가만 좀 떨어졌고 사실 뭐 크게 나쁜 지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대차 잔고를 보면요. 대차 잔고는 체결이 2만 주, 상환이 4만 3천 주, 뭐 크게 달라진 거 없죠. 그래서 2만 1,270만 주 정도로 대차 잔고가 형성되어 있고요. 수정 물량은 37만 주, 당일도 38만 주로 뭐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일과 당일 모두 매수를 해주었고 외국인 투자자 꾸준히 두산에너빌리티 지분을 늘려가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가가 이제 쌍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항상 이제 옵션 만기 근처에서 주가를 좀 반등시키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옵션 만기거든요. 그래서 월, 화, 수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봐야 되고요. 시장 분위기는 크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때문에 좀 이제 그런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요. 근데 어제도 나스닥이 떨어졌는데 이 위에 오클로와 뉴스킬 파워 대표적인 지금 미국의 SMR 기업이죠. 그 두 종목이 또 급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뉴스킬 파워는 이제 전날 좀 급락을 했고요. 오클로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래도 트럼프의 유가 이 하락으로 좀 이제 그런 영향을 좀 받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결국에는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내려가고 좀 계속 반복적으로 흘러가면서 다시금 이전에 이제 이 딥시크 발표 이후에 좀 떨어졌던 사그라들었던 그런 주가를 서서히 또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이제 주가 하락분에 대해서 꽤나 이제 많이 회복을 해 주었고요.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차트가 그려지고 있죠. 단기간에 뭐 얼마가 떨어지던 간에 뉴스케일 파워는 결국에는 제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32.3달러 역사적인 신고점을 찍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조정이 좀 깊었죠. 근데 그래도 서서히 올라가면서 빠르게 주가를 회복시키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오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뭐 오클로는 조정이라고 할 게 없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제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 사업의 지금 핵심 기업이기 때문에 오클로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 두 기업이 올라가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떤 영향이 있느냐? 결국에는 두 기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미국의 데이터 센터, 미국의 AI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요. 저게 이제 두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두산에너빌리티와 일치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거기에 대한 수급이 몰렸다라는 것이고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전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에는 LNG 가스터빈도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말씀드렸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왜 떨어졌는지를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원전주만 내린 게 아니고요. 전반적인 이제 미국에 대한 원전주도 좀 떨어졌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유럽 원전을 하고 한국이 중동과 동남아를 한다. 이번에 이제 한수원이 슬로베니아 원전 철회를 하면서 스웨덴도 같이 철회한 것이 드러났고, 그래서 서서히 지금 유럽 사업에서 손을 떼는 게 아닌가. 지금 이제 유럽의 동유럽 쪽에 특히 집중되어 있는 원전 사업이 많은데 그것 또한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양보하는 게 아닌가. 그 합의 계약이 우리에게 너무 불리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좀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수주해서 좀 이제 많은 수주량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미국 우선주의에 어느 일정 부분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 대응이라는 것은 미국의 유리한 방향으로 우리가 에너지 수입을 해주던지 아니면 인프라를 건설해 주던지 그런 식의 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바이든 때 이제 합의를 제가 했더라도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그게 180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보듯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스팅하우스의 합의는 일정 부분 그렇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우리가 양보를 하긴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오히려 전체적인 시장 확대와
그런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소송으로 이 수출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떨어졌다라고 저는 보진 않고요. 잠재적으로는 우리에게는 좀 더 시장에 대한 확대 기회가 왔기 때문에 더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국 수력 원자력과 그다음에 한국 전력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자재 기업 입장들, 그다음에 건설 기업들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다시 저렇게 이제 뉴스케일 파워와 오클로와 같은 SMR 기업이 나스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올라간 이유는 또 이 AI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또 부각을 받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소프트뱅크가 오픈 AI에 40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I 패권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라는 것이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밀어내고 소프트뱅크가 최대 주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58조 원을 투자를 하고요. 네, 이렇게 투자 금액으로 이제 오픈 AI가 어떤 이제 것에 투자를 할지, 아무래도 AI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기사에도 나왔듯이 이번 투자의 상당 부분은 오픈 AI가 추진하는 초대형 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에 투입이 될 예정이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제 728조 원의 규모가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지금 57조 원이 투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 내에 있는 전역에서 SMR에 대한 건설이라든지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그런 건설, 그런 이제 차세대 에너지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렇게 이제 첫 번째 자금이 마련이 되었고요. 오픈 AI가 이제 스타게이트를 본격적으로 수행을 하면 이제 미국의 어디에 이제 지을 것인가를 고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 15개 주가 이미 전력 공급이 우선 조건이다라는 전제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상당히 많은 주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우리에게 서로 지어달라고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픈 AI와 소프트뱅크 직원들이 이번 주에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오리건주 등을 방문을 해서 데이터 센터를 각 1기가와트 전력 용량을 갖출 것으로 또 예상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각각 곳곳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할 건데요. 그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때 전력 공급이 우선이죠. 그래서 전력 공급이 우선이라는 것은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하다. 24시간 동안 꺼지지 않는 전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SMR이라든지 LNG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죠.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미국의 인프라 사업에 본격적으로 수혜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소식이 들려온 것은 당연히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은 이 AI에 대해서 진심이고요. 특히 데이터 센터 개발에 올인을 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미국 정부가 스타게이트에 5천억 달러 투자를 한다고 했고요.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AI 개발 행정명령을 폐지를 함으로써 이는 전방위적으로 AI에 대한 확대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 개혁은 민간 부문의 혁신과 성장을 강조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서 혁신을 우선으로 한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되고요.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2030년까지 3배 정도 증가를 한다고 하니까, 그 중에 특히 미국이 51%를 차지한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이 양으로 지금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딥시크라는 중국의 AI가 나옴으로써 좀 이제 이 가격이 공개됨으로 좀 이제 회의감이 느껴지기도 했는데, 결국은 그 가격 자체가 전체 AI 개발하는 데 들어간 가격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요. 그리고 딥시크라는 것을 이제 안보에 대한 입장으로 사용 금지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각국의 이제 AI의 개발이 서로 필요한 상황이고, 우리가 미국의 AI만 믿고 그것을 이제 플랫폼을 계속 활용하다가는 미국에 대한 견제가 들어왔을 때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AI 산업이 필요하고, 특히 AI 시대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만의 그런 AI가 필요하다는 것도 또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딥시크를 이제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데이터 싸움입니다. AI는. 그래서 결국에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한 것은 불변한 그런 상황이고요. 에너지가 아니죠.
데이터를 이제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걸 통해서 극도로 효율을 높일 수 있겠지만 그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저장하는 창고, 그다음 처리하는 창고는 결국에는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무지막지하게 지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딥시크 충격은 일시적이었고 거기에 맞게 이제 다시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이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그런 AI 인프라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기를 기대를 하고요.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뭐 오클로, 그다음에 그 테라 파워 이런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그 중에 또 하나 엑스에너지가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에너지는 벌써 1조 규모의 자금 조달을 완료를 했고요. 그만큼 지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 엑스에너지에 대한 SMR 모델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DLENC와 두산이 SMR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되었고요. 두 기업에 이제 지분 투자를 했었죠. 그래서 SMR 설계와 인허가를 박차고 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미국 SMR에 또 엑스에너지 모델이 들어가면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미 워싱턴주에 이 엑스에너지 모델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지금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소형 모듈 원전에 올인을 하고 있었고요. 5년간 62기를 수주한다라는 목표로 지금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작년에 이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62기라고 한다면 지금 1년에 10개 이상이죠. 12개씩은 수주를 해야 되고요. 주주서한에, 그죠? 합병 추진에서 주주서한에서 발표된 것에 의하면 62기가 아니라 이제 100기 이상으로 지금 수정을 할 정도로 결국에는 62기는 기존 고객사들 기준으로 했을 때고 이제는 100기까지 늘어난 것은 고객사가 늘어났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테라파워가 갑자기 발표가 되었고 이제는 저런 오클로와 같은 또 새로운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들어갈 수 있는 SMR 기업들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점점 두산 에너빌리티의 역할이 커질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증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품질 측면에서 좋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산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이전에 이제 기업의 IR 자료에서 발표가 되었듯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최종 목적은 이 목표는 SMR 이 원자로를 3개월 안에 다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은 12개월에서 24개월이 지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아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 그래서 1년에 만들 수 있는 수량을 늘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법이 지금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고 아직은 2년 가까이의 그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이제 SMR에 대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샘 올트먼부터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이런 리포트를 보면 AI 데이터 센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건설이 좀 늦어지고 AI 개발에 좀 소극적으로 임하던 국가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지금 일시적으로는 시장이 흔들리는 것 같고 원화에 대한 가치도 낮아지고 트럼프의 불확실성으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도 이제 차곡차곡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 시장도 좀 잘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는 에너지 정책 변화와 원자력 확대를 계속 전망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가 지금 보이고 있죠.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장을 흔들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핵심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원자력 확대가 부각이 되고 있다. 꼭 원자력 확대만 하는 건 아닙니다. 원유를 이제 많이 생산하고 가스를 많이 생산해서 기존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원자재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 다음에 에너지 안보 입장에서는 이제 원자력도 활용을 하겠다. 특히 핵 에너지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제3국의 제조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특히 최근에 방산, 조선 이 원전 관련 종목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스타게이트로 오픈 AI 이 샘 올트먼과 그다음에 손정의 소프트웨어 뱅크 회장이 방문을 함으로써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기회가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결 과제는 우리나라 내부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력수요에 대한 확대에 따라서 저렇게 많은 국가들이 주도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거기에 맞는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계속 국회에서 많은 정책들이 멈추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이제 원전의 열기가 멈출 수도 있을 만큼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 내에 지금 원전 건설이 많이 되어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옛날에 지었던 그런 원전에 대한 수량이 많습니다. 신규 원전에 대한 이 개수가 적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이제 사용 연장을 안 하면 결국에는 그 열기가 순차적으로 사용 중단이 될 거고요. 그 수 기가와트에서 수십 기가와트까지 이제는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전력 특성상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에너지는 결국에는 원자력을 새로 짓던지 아니면 석탄 에너지라든지 LNG로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또 이제 최근에 석탄 LNG를 사용하기에는 결국에는 석탄은 국제적인 인식이 있고 그다음에 LNG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LNG 가스를 직접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또 상당히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원전을 계속 짓거나 이 수명 연장을 하거나 이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상황이 지금 결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번 달에 이제 뭐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이제 보고를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또 이제 반도체에 대한 뭐 52시간에 대한 근무 그것 때문에 또 보고를 하니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통과시켜야 되지 않나. 트럼프에 대한 시대가 열렸고 거기에 대해서 각국이 지금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는 상황이고 당장 다음 주에 또 한 번의 그런 관세를 부각시키는 그런 상황인데 관세를 받는 국가들끼리 협력할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 기업 국가에 어떤 이 핵심 포인트를 집어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내부에 있는 상황을 보았을 때는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이제 우리도 AI 투자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이 모두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기 때문에 이제는 뭐 주가는 23,000원은 너무 싸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정도로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월요일에 월화 중에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발표할 텐데 어떻게 이제 발표를 할 건가? 그리고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또 오픈 AI 스타게이트가 또 부각되면서 지금 미국의 SMR 기업들이 또 폭등을 했는데 거기에 맞게 다시 힘을 줄 건가?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 옵션 만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패턴이 이번에도 재현이 될 건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